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히든카드였던 당내 혁신위원장직. 안철수 의원에게 손을 내밀었지만 안철수 의원은 문재인 대표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당 내용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꺼낸 카드였는데 오히려 사태가 더 꼬이는 모습입니다. 안철수 의원은 왜 문재인 대표의 제안을 거절한 것일까요? 안철수 의원으로선 이번 제안이 당의 혁신을 주도하며 존재감을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인 동시에 실속은 없이 문 대표를 대신해 책임만 뒤집어쓸 수 있는 양날의 칼이었을 겁니다. 쉽사리 문재인 대표의 제안을 수락하지 못한 것도 이런 이유였을 겁니다. 이 일이 잘못될 경우에 안철수 대표가 대권을 가는데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그것은 즉 혁신위원장으로서 당내 분열 상황을 융합을 시키고 결속을 시켜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미흡할 경우 그 비난의 화살이 온전히 안철수 의원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이번 위원장직을 거절한 것은 문 대표와 안 의원이 혁신기구에 전권을 준다는 데 뜻을 같이 했지만 당장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이런 합의가 의결될지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단지 들러리가 아니라 실질적인 권한이 주어져서 당초에 새정치민주연합을 만들면서 하려고 했던 그러한 개혁의 내용들이 이 위원회에서 할 수 있으면 본인으로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그런 제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안철수 의원 입장에선 전권 보장 문제가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장직을 수락하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또 혁신기구가 전권을 부여받고 출범을 하더라도 결국 당의 최고 의결기구, 최고위원회가 있고 또 문재인 대표가 최종 결정을 내리는 지금의 구조도 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안철수 의원이 혁신기구에 참여해봤자 별다른 역할도 하지 못한 채 선거 패배와 당 갈등의 책임만 떠안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어서 안철수 의원의 대답은 결국 노가 돼버린 것이죠. 네, 그렇다면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장 안철수 의원을 대체할 수 있는 인물은 과연 누가 될까요? 현재 안팎에서 서울대 조국 교수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안철수 의원이 혁신기구 위원장직을 거절한 뒤에 외부 인사 영입 논의를 하다 서울대 조국 교수를 추천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조국 교수 자신의 SNS를 통해서 새정치민주연합에 4가지 고강도 혁신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시죠. 네, 먼저 도덕적, 법적 하자가 있으면 공천에서 배제한다. 4선 이상 의원은 대부분 용퇴하거나 적지에 출마를 하고 현역 의원의 40% 이상은 교체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완전 국민 경선도 주장을 했습니다. 전제 조건엔 계파 불문, 지역 불문이 따라 붙었습니다. 또 현역 의원들의 용기 있는 희생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새정치연합은 지금 공멸 위기에 있고 혁신위원장을 누가 하든 자기사를 베어낼 정도로 분명한 혁신 약속만이 감동을 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조국 교수는 문재인 대표에게 사직생의 각오로 혁신을 해야 한다고 충고를 한 바 있습니다. 네, 이런 고강도 혁신안 이대로 된다면야 그야말로 혁신일 겁니다. 하지만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런 고강도의 혁신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조국 교수 역시 최근 한 종편 방송에 출연해서 새정치연합의 혁신 방향에 대해서 설명한 뒤 권한을 준다면 또 그러한 혁신 내용에 동의한다면 자신이 위원장직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금 국면에서 새정치가 과제인지 아니면은 내부의 긴장 관계에 있는 계파 문제가 해결 과제인지라고 봤을 때 후자의 성격이 강해서 계파 문제를 해결하면서 새정치 문제를 부각시킨다면 모르겠지만은 새정치만 부각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계파를 넘어서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는 이 근본적인 물음일 텐데요. 정말 새정치민주연합의 환골 탈퇴는 어려운 걸까요? 최근 막말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정청래 최고위원, 현재 최고위원 직무가 정지된 상황인데요. 오늘 정청래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심의가 있었습니다.
이런 정청래 의원을 선처해달라는 일명 정청래 구하기 운동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는 정청래 일병을 구합시다라는 제목과 함께 정책위원회 윤리심판원 제소 철회를 촉구하는 글이 게재가 됐습니다. 이 같은 구명 운동은 같은 당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당의 박기춘 의원은 오늘 자신의 SNS를 통해 정책위원은 당내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당내 위기를 정청래 최고위원 징계로 해결하려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면서 지금은 모두의 희생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당 소속의 이석현 국회 부의장도 자신의 SNS를 통해서 당규상 제명과 당원 자격 정지는 공천 배제 요건으로 돼 있는 만큼 총선에 못 나올 중징계는 없기를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오늘 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원은 막말 파문을 일으킨 정청래 최고위원에 대해 징계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오는 26일 다시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지금 우리 제1야당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만은 분명히 하고 가야 할 것입니다. 분당을 말하는 것은 가장 사악한 짓이고 분열을 계속하는 것은 망당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도 작은 차이로 갈등과 분열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면서 많은 것을 우리 서로 느껴야 하겠습니다. 서로의 생각이 조금 다르다고 낙인을 찍고 분열하는 것이야말로 망당의 길이며 네, 전병헌 최고위원의 말처럼 제1야당은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문제는 해결 방법인데 뾰족한 해법도 지금 마땅치 않아 보입니다. 과연 새정치민주연합이 이 길고 어두운 터널을 어떻게 빠져나올까요? 어떻게 현명한 해법을 찾을지 주목됩니다.